자, 또 두서없이 시작합니다. 가장 민감한 거죠. 정신적인 거. 뭐 어떻게 말하다 보면은 뭐 목적을 좀 달성하겠죠. 음. 경고할 것은 저는 말하다 보면 항상 삼천포로 한번 새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마인드 컨트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하기 싫다는데 뭐 정말 뭐라더라? 뭐 "정승자리도 내가 싫다 하면은 그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저번에 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 아무리 거기 뭐 방법이 좋고, 예? 건강이 뭐 뛰어나고 이래도 내 싫은데. 그죠? 일단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하면 되겠는데.' 그럼 어느 날 안 해. 왜? 이러니까 "뭐 안 해도 잘 될 것 같고 뭐 나는 못 버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공부를 했을 때 많이 그 시달렸고, 예. 시달리다기보다는 이걸 잡기 위해서,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미치죠 중간에서. 시작은 했고 주위에 "내 법무사 할 거다." 이렇게 말은 해 놨고, 예, 뭐 교재는 이만큼 쌓아 놓고, 그다음에 뭐 하는 척에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도무지 공부하기가 싫어. 참나. 다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가 가지고 터 놓고 "나 지금 공부하기 싫다." 그럼 그러죠. "미쳤나? 너 그래요? 직장 때리치고 시작해 놓고 너무 공부하기 싫어." 빼부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이거 그 방송이라서 좀 약간 그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쌍욕 듣죠. 그죠? 근데 본인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그냥 공부 그냥 숭덩숭덩 해 가지고 뭐 그냥 턱 붙은 것 같죠. 그죠?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다른 그 제가 좋아하는 법시모, 저도 법시모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 가지고 한번 댓글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인제 요즘 그 수험생들은 뭘로 고생하면, 뭐 저도 그랬지만은 이 보면은 늘 그렇단 말이죠.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해. 예. 그래 가지고 쪼끔만 이제 뭐라고 인제 주위에 뭐 다른 댓글에서 뭐 법무사를 비하하든가, 법무사가 뭐 "어떡하더라. 요즘 어깨가 안 좋다더라." 아니면 또 "어깨가 너무 좋다더라." 이러면 그것도 뭐 하여튼 뭐 한 전쟁 벌이죠, 그죠, 댓글로.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돼. 심리적으로 쪼끔만 누가 뭐라 하든지 이러면은 멘탈 그게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 흔들려요. 그러니까 본인만 유리 멘탈인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 저도 공부할 때는 유리 멘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제 그거를 좀 관리를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게 시간이 정말 나는 음 열심히 뭐 하는 것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진도도 안 나가고, 정말 어느 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죠. 슬럼프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도 뭐 옛날로 할 필요 없죠. 제가 뭐 사법고시 해 탔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얘기하면은 슬럼프가 하나의 큰 화두였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슬럼프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옛날에 사법고시 그걸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합격 수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읽었는데 보면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나 이런 게 꼭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합격 수기 보니까 슬럼프가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학원 광고들이 그렇지만 학원 따라가니까 슬럼프를 극복했어요 그러는데, 물론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런 거 있잖아요. 스터디하고. 예, 스터디. 이 슬럼프 극복에는 좋아요. 슬럼프를 극복하고 학원 또 루틴 또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맨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예? 그 뭐 진도 따라가고 바쁜데 "나 오늘 슬럼프에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가뜩이나 저기 중년인데, 그죠? 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인제 뭐 직장 때려치든지 아니면 직장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은 뭐 그 제2의 인생을 위해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뭐, 예? 그것도 학원비도 그 250만 원, 300만 원인가, 그죠? 그거 내 가지고 땡볕을 내 가지고 왔는데 "너 오늘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은 쌍욕 나오지. "너 미쳤나? 배 쳐부르네." 바로 이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 끙끙끙끙. 그래 가지고 '아유 술 한잔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나고 날도 구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미치죠.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탈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또 법시모에 가 가지고 이렇게 댓글이나 보시고 "혹시 공감하는 사람 없나?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면 "그러게요. 저도 힘드는데요." 뭐 "극복해야죠." 이게 말로만 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방황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아닌 척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분 좋아 보이는 분들은 주위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뭐 씩씩 잘하는 분들은 그날은 유독 공부가 잘 되는 분이야. 근데 희한하게 이게 리듬을 타요. 저도 그런데 공부가 잘 되잖아요. 오늘 너무 잘 돼.
그러면 각오를 하셔야 돼. 내일은 안 돼. 그 철칙이에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잘하면 에너지를 너무 쏟거든요. 1 시간을 더 해.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돼. 공부 오늘 너무 잘 된다. 뭐 진도 잘 나간다. 뭐 1 시간 더 앉아 있을 것 같다. 그럼 반드시 '아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달릴까? 페이스를 조절하자. 내일 해야지.' 하면서 여기 보면은 내일 해야 될 단원진도 상세히 목록 작성하라는 이유가 오늘 잘 된다 해 가지고 오버 페이스 하지 말고 예? 내일 안 된다 해 가지고 예 내일 나가야 될 단원을 못 나가는 이런 그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잘 된다 하더라도 오늘 해야 될 단원을 맞췄으면 휴식을 취하고 내일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목록을 다시 적어야 돼요. 내일 해야 될 걸 목록을 딱딱딱 적어 가지고 그걸 예비적으로 한번 본다든가 '아 여기서 요만큼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또 팁은 뭐냐면은 우리가 도서관을 가잖아요. 그죠? 도서관을 가면은 만약에 인제 한 과목만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요것도 이번에 처음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한 과목만 공부하면은 지루해요. 제가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은 이 인간은 도무지 2 시간이나 한 과목 가지고 공부를 지근득하게 하는 공부 스타일은 전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렇죠. 왜냐면은 공부를 진짜 민법을 던져 놨는데 하루 종일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집중이 잘 돼. 이런 분들이 없다 그랬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벌써 부장판 싸우고 있죠. 그죠? 어. 1 시간만 앉으면 좀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2 과목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 2 과목을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왜냐하면 이제 그렇잖아. 우리가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민족은 철칙 그렇잖아. 예? 단짠을 먹어야 되잖아요. 단짠 기름기 있는 거 느끼한 거 먹어 주고 커피 1 번 마셔 주고 좀 찌뿌둥하다 맥주 1 잔 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이런 거. 맥주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책을 갖다가 들고 갔다 도서관에 응? 이 책 2 권만 하면은 어깨가 부서지잖아. 나이도 서러 죽겠구만. 어깨가 부서지게 들고 가면은 도서관에 가는데 차 끌고 가시는 분은 없겠죠. 그럼 공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 유명한 알고리즘 직관민법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예? 무거워 죽겠는데 이걸 들고 간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들고 객관식 문제집 이 4 권만 들어 봐요. 엄청나게 무겁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해 보니까 뭐 다 같이 제가 해본 거죠 뭘. 이걸 그냥 들고 다니시면 어깨가 아프니까 우울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가면서 책을 그냥 지게 집 나르듯이 벽돌 나르듯이 날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책을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찢어서 다니라. 아.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하루에 얼마 동안 할 수 있고 내일은 얼마 동안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재야 돼요. 자가 있어야 돼. 공부의 자. 아. 공부에 자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 정해 놓고 그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은 좀 멘탈이 좀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오늘 얼마나 했는지 내일 얼마나 할지 이게 가늠이 안 되면은 내일 되면 그냥 퍼져 버려요. 에라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기 게시글에 올려 놨는데 뭔 동영상을 올려 드리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하실까 이걸 좀 잡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라. 업계가 잘 된다는 또는 뭐 업계가 또 뭐 개판이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면은 뭔가 좀 달라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 드리면은 좀 막연한 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지 요게 그러니까 뭐 멘탈을 뭐 이렇게 유리 멘탈이다 그러면 멘탈 잡으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 멘탈로 버텨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방법론이 중요한 거지. 저 항상 다른 영양사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 차를 공부하든 2 차를 공부하든 뭐 합격 수기 보면 다 열심히 공부했대.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붙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안 하고 그냥 뭐 팅팅하다가 붙은 사람 있어요. 대충 찍었더니 붙습니다. 뭐 대충 썼더니 그게 답이네요, 우연히.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열심히 공부했지. 진도 잘 따라가고 잘 외웠지. 어떻게 외웠냐고. 어떻게 따라갔냐고. 멘탈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그 유리 멘탈들을. 그죠? 그래서 이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제 그런 거라. 멘탈 관리 잘하세요. 뭐 극복 못하면 뭐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런 말 해 봤자 뭐 그 뻔한 소리 아니에요? 제 특징이 그렇잖아요. 가만 보시면 저는 뻔한 소리 싫어하잖아. 뭔가 실질이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뭔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요. 누군가 가족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증명해 봐. 뭘로 증명할 건데?
그 느끼하게 좀 그러지 말고 나는 물질적인 걸 좋아하니까 증명해 봐. 돈 10만 원 내놔 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팁이 인생의 팁인데 누군가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면은 밥 사줄라 하지 말고 한 50만 원 붙여 봐. 100만 원 붙여 봐.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절대 사랑한다는 말 안 나옵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 사랑한다든지 나를 위해 사랑은 아니고 돈 내놔 봐. 진짜 사랑하면 돈이라도 줘야지. 그죠? 그건 그런 거라. 그 멘탈 챙기세요. 이러면 뭐 어떻게 멘탈 챙겨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멘탈을 어떻게 챙길까? 요게 한번 팁이 있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제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좀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저 법무사도 저렇게 했네. 나와 좀 다르지 않네.' 이런 공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긴 다 헛소리인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다. 일기적기. 진도, 각오,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는 투덜거리는 거 이게 막 이게 스스로 이게 적어 보면은 정신력이 좀 이게 그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게 제가 경고하는 거는 '나만 그럴까? 나만 다른 사람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법심에 가서 댓글 주고받으시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 이게 중요한 말은 댓글로 이게 문자로 남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문자를 남길 때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럼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심리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혹시 말다툼이 있으면 절대 문자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러면은 대화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문자는 감정이나 이렇게 목소리나 표정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래서 "야 너 바보가." 이렇게 하면은 "너 바보 아니야? 병신 아니야?" 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려해 주고 사랑스러운 이런 건데 똑같이 써 놔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자로 또 뭐 "내 공부한다." 이러면 또 이 법무사 왜 하는데? 법무사를 왜 하는데? 이렇게 친구한테 문자를 받아도 이거 비하하나? 나를 뭐 내가 이거 공부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가? 니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렇게 안 될 짓만 하고 있니?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공부가 하기 싫어. 때려치고 싶어. 때려치고 마음과 친구에 대한 원망과 찌려본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자와 인스타 끊으랬잖아요. 그 카톡하고 인스타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툭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루 종일 안 잊히죠. 그죠?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안 잊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줘.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구나.'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걸 의식적으로 '내가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절대 공부에 방해되는 거다.'라고 의식적으로 밀어내셔야 되지. 이걸 혼자서 끙끙끙끙 대면서 그러면은 공부를 하기 싫다고. 진도도 안 나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제 주위의 시선하고 똑같은 거게 됐죠. 그죠? 당 가족들이나 동료 이렇게 하면 개무시해야 된다. 일단은 개무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깨 걱정 이것도 개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저거예요. 어. 법무사가 되지도 않으면서 왜 어깨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걱정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고 정말 쓸데없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다 뿌리치고 공부를 해도 될랑말랑한데 이게 법무사 말하자면은 저는 법무사가 그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사실 딱 깨놓고 생각하면 변호사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근데 변호사는 1,700을 뽑아요. 진짜 리트만 통과하면 개나 소나 돼. 근데 법무사들은 뭐 7,000 명씩.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험을 안 치고 준비하시는 분까지 하면은 사실 뭐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내가 퇴직하고 이거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 25,000 3만 명 이 정도 좀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어. 그런 데서 결국에 되는 분들은 시험을 쳐서 되는 분들은 140만 밖에 안 돼요. 이건 진짜 세무사가 700 명인가요? 그쵸? 변리사도 700 명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이게. 맞죠? 경쟁률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 가성비가 전혀 없다. 경쟁률을 봐도 그렇고 이거 뭐 투입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시험을 내가 요 시 땅 해서 시작했다 이러면은 그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흔들릴 것 같으면 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제가 진짜 공인중개사를 만약에 시작한다 해도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건 어때요? 더 심하잖아. 공인중개사 요즘 뭐 폐업하는 게 뭐 1 년에 700 그 점포가 점포? 하여튼 공인중개사가 폐업한다잖아요, 안 돼서.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가 안 되나요 지금?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공인중개사를 따죠. 어. 그게 뭐 그렇게 난이도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저도 한번 그런 걸 해 가지고 뭐 이거 공부 방법을 조언해 준 적도 있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공부 방법이 영 아니게 공부하시는 거라 5 년을 뭐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친해지고 합격하고 막 이랬는데 보면은 그것도 목숨 걸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 노하우가 있고 인맥이 있고 '아 여기다가 뭘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이 안 붙는 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어깨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시험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고민할 그 문제지.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되고 안 되고 그건 고민 안 된다고. 늘 다음 달 되면은 사건이 그냥 넘쳐나고 항상 그렇더라고. 예. 그런데 1 년에 한두 번은 한두 번이 아니고 2 번은 분명히 이게 비수기가 있다 그랬죠. 한 달 내내 전화 한 건 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은 상담하고 있는 데 와서 앉아 있고 꼭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 오고 기존 고객들이 뭐 해 달라고 전화 오고. 예. 그렇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업계에 대해서 뭐 지금 공부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는 물론 제가 앞으로 뭐 그런 것도 뭐 동영상으로 한번 다루고 왜냐하면은 알고 어떻게 이게 되고 알고 이거 공부하면 좋긴 좋잖아요. 나도 인제 합격을 해 가지고 윤은철 법무사처럼 저렇게 뭐 '바쁘게 생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알려줘야 할 충분한 이유도 되고 제가 좀 앞으로 또 알려드릴 끼고 부산 사투리. 그거는 좋은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은 모든 업계가 모든 법무사 업계가 다 바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안 되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문 닫는 데도 분명히 있고 나이 들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의사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의사들이. 우리는 인제 의사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의사 뭐 치과 의사나 동네 치과 의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겠어요. 뭐 되니 안 되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뭐 의느님.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갖다가 뭐 우리가 뭐 되니 안 되니. 누가 의사 된다던데. 요즘 뭐 의사 뭐 폐업 많이 한다던데. 10개 개업하면은 뭐 6 개월 내에 6 개는 폐업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현실이거든. 그 재미나이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나이는 그 세상 통계를 다 알잖아. 법무사 뭐 변호사 앞으로 업계 어떨까 재미나이한테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어. 그래도 법무사 업계가 낫다 그래 재미나이가. 그건 맞아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봤자 여러분들한테 뭐 객관적으로 들리겠어요? 물론 뭐 현업에 있으니까 부딪혀 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좀 바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한가한 법무사들 분명히 있어요. 음. 저희가 재미나이들 찾아보면 오히려 더 통계적으로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업계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꼭 꼬집어 법무사업계만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제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제 생각을 뭐 금과 억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긴 좋지만은 그건 객관적인 말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라. 뭐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행여나 행여나. 그래서 인트로가 벌써 20 분이나 지났네요. 어.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젠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이따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별짓을 다 해 공부할 때. 이게 판때기인데 책을 특히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책. 이 낭창낭창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펴 놓으면은 이게 한쪽이 픽 맥없이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판때기 저걸 갖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돼요. 근데 인제 뭔가 이 공부하면 기록하고 싶잖아. 오늘의 기록을 남겨둘. 그러니까 저게 제가 저기 그때 저널을 썼는데 이 저널이라면은 그냥 그게 언론 이게 아니고 일기를 갖다가 저널이라 하거든요. 영어로 아는 책. 뭐 아는 책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저널을 keep journal 이러면은 매일 일기를 쓴다 이러잖아요. 음. Do you keep journal?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좋은데 무슨 생각으로 쓰냐면은 그런 거 써 놓으면은 이 생각을 하는 거라. 쓰면서 나중에 내가 합격을 하면은 '합격기나 내 추억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때 만약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저널을 보면은 그때 내가 고민하고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어. 그리고 만약에 뭐 나중에 추억도 되고 어 내가 젊다면은 자식들한테 뽐보기도 되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도 좋은 거라. 어. 그때 뭔 생각을 썼든지 간에. 근데 웃긴 게 자기가 인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옛날 그걸 보잖아요. 어. 보면은 참 추억에 잠겨요. 흐뭇한 게 '아 이럴 때도 있었지.' 참 뭐 말하자면 어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그렇다니까 지금은 인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얘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때 되면 마음이 요만해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막 짜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하루하루 이게 느낌들을 남겨 두시면은 좋은 게 또 그 역할을 한다. 나중에 인제 합격하시면은 뭐 가보로 딱 남겨도 되는 거고. 아쉽게 저기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무실에 있어. 사무실에 갖다 놨어. 초기에 이제 합격한 뭐 친구들 오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지." 자랑하려고. 갖다 놨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뭐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복사 쫙 해 가지고 쫙 올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용준 법무사는 그때 개고생하면서 마음이 저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극복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뭐 보면 도움이 안 될까요? 예. 필요하다면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 드릴게요. 참나.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보자. 이렇게 돼 있죠. 2019년 7월 28 일. 예. 이때부터 적었잖아요. 그죠? "빨리 가자. 시간은 번개다. 미친 듯이 도망가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 가 가지고 2030일 화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안 적었네. "이제야 프로 공부러가 된 듯." 그전까지는 이거 공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잡히니까 이 됩니다. 새벽 정신 이때는 아마 7 시에 갔을 거예요. 수요일 날. 2021년 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멈출 것 같아요. 멈추지 말까. 열심히 하자. 각오를 한다 나의 열정. 상법을 시작했다. 8월 3일 날. 각오. keep going 계속하자. 뭐 자 이때도 참 2 차를 이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2 차 이가 인제 6월 20 일부터 그때 20일 날 1차 시험 21일 날 시험 쳤나 그래서 9월 20 일까지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되겠지. 3 개월간 열라하면 뭐든지 봐지겠지. 합격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다라고 저는 이때부터 좀 약간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번에 보면은 2차 시험 붙었을 때 정말 그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고 정말 그런 것 같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명강하면서 각오를 이렇게 싹 다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마인드 컨트롤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를 낙서장을 하나 가지시고 하나의 또 저널 있잖아요. 이런 저널. 이게 하네물레가 아니고 어딨더라? 몰스킨. 이거 좋아요. 좀 비싸지만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쓰기가 좋고 이걸 항상 들고 다녔죠. 이렇게 뭐 포스트잇도 붙여 놓고 이런 건 뭐 다른 거 해 가지고 포스트잇 했는데 사실 이 노트는요. 제가 리트 시험 준비하면서 그 각오를 다진 거예요. 진도하고 뭐 리트는 사실 뭐 대단한 진도도 없지만은 그 각오를 다지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트 시험을 제가 대호각성하고 '아이고 씨 저건 심포도다.' 이러면서 안 했는데 중간에 포기? 단념했죠. 단념했는데 밑에 좀 보여 드릴 건데 이걸 거의 한 예 최근까지 한 번 써 본 것 같아요. 음. 항상 뭔가 바라는 게 있다고 내가 인제 간절히 하고 있으면은 나만의 대화록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 모든 약함과 이런 거를 써 가지고 매일 보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공부 잘 돼." 내일은 이제 공부가 안 돼. 오늘 보니까 며칠간 공부 안 돼. 그럼 뭐 하느냐? 이거 적는 거예요. 이거 적으면서 마음을 또 다지는 거야. 예. 보면은 안 된 날도 있고 각오를 다진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줄도 그어 가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의 각오를 읽듯이 이렇게 "공부 안 되는 날 봐라." 이러면서 말하자면 이런 것도 막 적어 놨어요 보면은. 예. 이러고 보면은 뭐라고 적었냐면 "백척간두. 사면초가.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졸지 마라."
사력을 다해서 공부하라. 예. 그다음에 뭐 또 뭐냐면은 음 살아 있으면 산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 어. 시간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것도 적어.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적어.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좋게 만년필 가지고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만년필.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라미 만년필 있잖아요. 그거 사 가지고 적으면은 글씨 연습도 되고 1차 연습할 때 '아 내가 좀 글씨를 못 쓴다.' 이러면 이걸 딱 정성스럽게 적으면은 글씨 연습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심히 유지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해골도 이렇게 그려 놓고. 욕심이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좀 예시를 보여 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업무일도 좀 적고 뭐 그래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이건 일반적으로 보여 드리기는 그렇고 최근까지도 적었거든요. 작년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예. 변호사 공부하면 비트 공부하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오를 되졌는데 변호사를 때려친 이유는 알잖아요.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번에 했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좀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를 리트 시험 왜 중간에 때려쳤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3 이잖아요. 53 이니까 어 만약에 아 오래됐다고 쳐도 올해 개업을 한다고 쳐도 만약에 인제 행운으로 탁 돼 가지고 그죠? 올해 개업을 탁 친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라. 제가 정관이겠어요? 빠릿빠릿하겠어요? 그러면 로펌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로펌을 만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한 푼 드나? 한두 푼 드나?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고 광고 변호사는 무조건 광고를 내야 돼요. 광고 한 1,000,0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등기하고 뭐하고 뭐 간단한 사건들은 많단 말이에요. 짜잘한 사건들. 근데 큰 사건 변호사들은 무조건 형사 아니면 뭐 집안 대판 싸움 나 가지고 가사 예. 아니면 기업 사건 뭐 인수합병 이런 거 많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법무사들은 제가 해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건 전화는 평균적으로 와요. 뭐 고소한다느니 뭐 상속 포기한다느니 뭐 임차인이 돈을 안 준다든지 임대인이 반환을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툭 하면 전화 오는 거라. 그럼 그걸 해결해 주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고 돈을 얻는데 변호사 기업 보면은 전화 한 통도 안 받지.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 자격 주고 해쳐 먹어라." 이렇게 해도 대책이 없는 거라. 돈을 많이 써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라. 그렇다고 내가 뭐 만약에 뭐 판사 돼 가지고 정관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고. 그거 사실 뭐 스카이 출신이지만 뭐 큰 로펌 가 가지고 뭐 할 그것도 전혀 없고. 로펌 가서 뭐 억대 연봉 받는다지만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 있다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시다발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법무사로서 예 하는 것보다 더 전망이 없죠. 거기 때리셨지. 나이가 인제 젊을 때는 인제 5년 전인가 그때 인제 또 법무사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는 다 되셨죠, 그죠? 다시 한번 좀 읽어 볼까요? 제가 3000% 세니까 요게 좀 재밌어요. 예. 재미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유적 같은 거잖아. 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진, 연옥 이 시꿀 보면은 '연옥 탈출해야 된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진짜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걸 이제 견뎌야지. 견디면서도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걸 견디고 '탈출해야 된다.' 예.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하자.'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7 시에 딱 가 있으면은 저 시민도서관 갔거든요. 요즘은 '한번 갈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게으름이 터져 가지고 그리고 인제 집에 있어야 뭐 좀 아이디어 생각나면 바로 인제 영상 찍어 가지고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시민도서관 갔는데 혹시 저 보면은 반갑다고 하세요. 예. 갔는데 아침 7 시에 가면은 졸려요. 다음날 한 12 시까지 공부하다가 예 아침 7 시에 인제 밥 먹고 아침밥은 꼭 드시고 가세요. 예. 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아무도 없는데 인제 그런 게 인제 그거지. 자기 자신을 자꾸 이게 그거 하는 게 아침 7 시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먼저 도서관을 먼저 들어간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도서관 10 시까지 문 여니까 대학 도서관은 딱 처음에 딱 들어가는. 그래 뭔 생각하냐면은 '나는 붙는다. 예. 세상이 다 떨어져도 나 혼자는 붙는다.' 왜? 이렇게 성실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무신론자지만
하나님이 있다면은 '나는 분명히 합격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눈두랑 찍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라.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서도 늦게 가면 왠지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도서관은 내가 이게 자리 잡는 걸 하라는데 고거부터 하나의 철칙이었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리 잡기. 내가 저 자리에 꼭 앉아 싶겠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앉는 거라. 물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게 자리 잡아 놓고 거기 매일 와서 보면은 앉는데 거기 자리 탁 뺏어보면 안 되잖아, 뭐 내가 먼저 간다고. 그죠? 보면 그런 자리가 있어. 그런 자리는 피하시고 예. 그다음에 인제 좋은 자리 딱 이게 딱 지정해 가지고 예 가서 딱 앉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자리 뺏겨 버리고 늦게 나가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라. 저도 그래요. 한 10 시쯤 가서 다른 사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영 마음이 볶이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를 덤덤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은. 천천히 와 가지고는 저가 인제 새벽같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알잖아. 예. 딱 보면은 이게 알잖아. 예. 천천히 와 가지고는 책 이렇게 떡 던져 놓고는 의식해 가지고 한 번씩 보니까 제가 뭐 그것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또 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30분 후에 들어와. 뭐 하냐면은 책을 던져 놓고 나와 가지고 또 동영상 뜩 보고. 물론 제 동상영 보는 거는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지만 다른 동영상 뭐 연예인 동영상 이런 거 보면 하하호호 웃고 보면 다 그리고 또 들어와. 예. 그리고 또 좀 나가서 담배 피고 왔다 갔다. 공부 돼요? 안 돼요. 혹시 자신이 그러고 있으시면 그냥 때려치세요. 예. 저번에 그랬잖아요. 예. 누구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거기 계신 거예요. 물론 뭐 재산도 계시고 재산도 있고 뭐 BMW 벤츠 끌고 와 가지고 탁 세워 놓고 그렇게 있으면은 뭐 이해가 되죠 뭐. 음. 그러니까 저번에 뭡니까 뭐 재산 있고 뭔가 이게 그 연금 받고 가슴이 넉넉하면은 뽑기지가 않아. 예.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뭐 재산 좀 있고 모아둔 재산 있고 뭐 퇴직금도 뭐 두둑하고 한 뭐 5-6 억 10억 정도 퇴직금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촥 딱 끌고 와 가지고 뭐 연륜이 있으니까 끌고 와 가지고 탁 세워 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거. 공부 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 시작할 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한계의 상황에 몰릴까? 왜 나만 이럴까?'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보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외로워.' 어?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흘러가.' 예. 관계없이 그냥 뭐 예. 저 공부할 때는 그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그 옥상에서 그 저기 시민도선 옥상에서 이렇게 그 도로가 이렇게 내려 보여요. 큰 대로가 8 차선. 그 저기 시민도서가 어디 있냐면은 저기 올림픽 그 사직 그 BTS 공연한 사직 운동장 거기서 10 분만 걸어가면 저 사무실이거든요. 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사무실에서 10 분만 15 분만 이렇게 걸으면 사직 운동장이고 사직 운동장에서 10 분만 이렇게 또 그 산 쪽으로 걸어 올라가면은 그 도로가 이게 뭐냐고나 하여튼 산 쪽으로 이게 쭉 인왕산 옆에 있죠. 인왕산 옆에 그 무슨 도로가 홍제동인가? 홍제동 넘어가는 그 서울이라면 홍제동 넘어가면 제가 서울을 잘 알거든요. 서울에 17년 동안 있었잖아요. 홍제동 넘어가는 그거하고 비슷해요. 어. 그리고 거기 이제 사직 운동장 있고 거기서 조금만 이게 언덕 따라 올라가면은 큰 도로 옆으로 이제 언덕 따라 올라가면 거기 시민도서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면 참 비참한 생각이 들지. 그러면서 인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항상 나오면서 이게 언덕을 내려면 차가 팍팍 지나가잖아요, 자가용들이. 예. 고급 그 외제 승용차가 저러면 '내가 언제 저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럴까.' 이런 세상의 병신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나이 그때 한 48 인가 49 인가 48 이네요. 나이 그렇게 처먹고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네. 이런 그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냥 뭐 차 끌고 지나가도 그랜저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저기 그게 그랜저잖아요. 그랜저 끌고 지나가면 '야 저분은 뭐 하길래' 나는 차 살 신용도 안 되잖아. 대출해 가 차 살 오토론 이렇게 해 가지고 차 살 신용도 안 되잖아. 어? 그런 것 자체가 개부럽죠. 뭐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거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보면은 그때도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내 한이 다 나오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인제 뭐 소방 아니면 뭐 9 급, 7 급 우리가 뭐 나이가 뭐 많아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뭐 공사에게 준비 이런 거 하면은 부럽지. 나는 왜 그때 한시라도 젊었을 때 공사 안 하고 괜히 뭐 영어 강사한다느니 뭐
영어 잘해 봤자 뭐 하는데. 예. '그런 걸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거예요. 본능이에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객관적으로 제가 옆에 뭐 누구한테 옆에 뭐 공부한 한 분이 있어 봤다. 저 인간은 1년 공부만 해도 뭐 휙휙 하더니 뭐 대충 맨날 들락날락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붙어버리네. 이 생각할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그걸 얼마나 내가 진짜 버티면서 하려는 건지는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그런 거 털어 놓기 시작하면 눈물 나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섣불리 내 마음도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이렇다 저렇다 이래 가지고 내 스스로를 '에이고 뭐 네가 뭘 할라나. 뭐 아이고 뭐 그만두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냐? 그걸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처지에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극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의 극복해야 공부만큼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도 닦듯이. 예. 자신을 객관적으로. "너 그거 이겨내."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공부를 방해하기 위한 스스로의 합리화 이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그런 생각 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 왔으면은 이럴 건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해 가지고 뭐 스카이 가든가 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의대를 가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법무사 시험에 공부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 다 젊었을 때 한 공부는 못 했잖아. 그죠? 한 공부 했었으면은 여기 안 있었지 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하나의 또 그 하나의 그 자기를 다지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 안 했잖아. 왜 여기 와서 또 핑계 대는데 맨날 뭐 공부하라면 안 했고 뭐 뺀 다니다가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셔야지. 요게 희한한 게 저도 그랬지만은 그게 패턴이 있어요. 그게 숙명이라고나 할까? 그 저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일 부러운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 뭐 하더니 "선배 공부해." 그랬더니 뭐 한 1년 안 보이더니 "어 내 회계사 합격했어." 그런 거 봐서 행정고시 5급 합격했어. 어.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와. 제 학과 동기도 학과 후배도 여학생이었 여자였는데 맨날 보면 "선배." 뭐 이러면 '쟤가 뭘 하겠나.' 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행시 5 급에 붙은 거야. "뭐 하노?" 이랬더니 그냥 열심히 공부해요." 이러더라고. 책 뭐 외우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야.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찔끔 묶고 거기 연세대 1층 보면은 그 골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골방에 고시생들만 이렇게 막 칸막이 쳐 놓고 막 회계하고 법하고 공부하고 저도 한때 거기서 공부했는데 답답하긴 답답한데 거기서 막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연세대 그 1층 도서관 골방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인제 저하고 술 한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더니 붙는 거라. 음.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아니니까 항상 그걸 갖다가 반전의 기로 삼으시라.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뭘 한번 얘기하려고 요거는 한번 보시고 웃기겠죠. 요 중간에 보면은 태풍, 자소서 수정, 서류 추가 등기 추가 등 제출, 자소서 수정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도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여기 보면 멈추지 말아야 몰입.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을 텐데 여기 보면 "정신력으로부터야 희망만을 생각하자. 오직 희망만 생각하고 스피드 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하자." 민법 9월 11 일에 가야 인제 민법 1 회를 독파했네요. 어.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이때부터 좀 9월 달부터 좀 흔들리던 게 자소서하고 면접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절치부심하자. 무수한 시간이다. 원서 접수, 서류 제출 그다음에 여기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저기 로스쿨 부산대학 농아대 이때 제가 117점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17점 받으면은 그거라더만 점수를 잘 받았대요. 근데 제가 사회적인 경력이 없는 거라. 그때 만약에 법무사 했으면은 붙었을 텐데. 그래 가지고 여기 12월 6일 날 마음을 포기했다는 그 전날 포기한 거고 숙명, 꿈이다. 이 숙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왔다가 얘기해 드릴게요. 꿈이다 그리고 12월 6일 날 제가 인제 떨어졌죠. 떨어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제 좀 서러운 거라 '세상은 나만 버리네.' 예. 이런 생각.
그리고 이때는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마음이 붕 떠 가지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좀 오기가 생기기도 그래 가지고 이때부터 '야 이거 제대로 공부해 보자.' 이랬는데 아무래도 그 저 경력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리트 점수는 분명히 좀 합격할 수 있었는데 다른 점수가 사회적인 활동 점수가 없으니까 거의 없죠. 학원 강사 무슨 경력을 뭐 이렇게 해 주나요? 없잖아. 예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2020년 1월 8 일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민사집행부 다시 그때부터 공부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만. 근데 요때 또 코로나가 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또 무엇을 말씀드리면은 좀 좋을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이런 것도 딱 써 놓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런 거를 딱 이렇게 뭐래 가지고 요게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벽이거든요. 여기다가 써 놓고 단 한 개만 생각하자. 합격만 생각하자. 1 분이라도 정리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려 이건 뭐냐면 저 돛 닦는 건데 말하자면 다 그것만 생각하라. 다른 잡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게. 이려. 이려한가 이렇게 뭐 고순들이 이게 제자들이 가 가지고 이게 뭐 돛 닦는 거 이거 예 그거 그 판단해 줄 때 "이려한가?" 이러면 "예 이려합니다." 이러면은 돌을 잘 닦고 있는 거고 다른 잡념이 막 흔들고 이러면 "이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해 화두란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이게 왜 사나 이게 그냥 화두예요. 왜 사나. 왜 사나. 그 이 먹고 그 성철 스님의 화두가 이 먹고였대요. 이 먹고.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먹고 이게 뭔가 내가 이거 사는 게 뭔가 내가 보는 게 뭔가 내가 느끼는 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처먹는 게 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이걸 갖다가 계속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든가 뭐 짜증이 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이게 뭐라냐면은 이게 바라보듯이 그게 인제 일이라는 거예요. 탁 이렇게.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니는 그렇게 해 봐라. 나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이 강의 듣다가 중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다. 뭐 정신적인 세계를 찾아갈래 이러면서. 제가 볼 땐 그건 다 사기예요. 사기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 볼 때는 뭐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면 되지 왜 중 갖고 들어가 가지고 꼭 뭐 세상에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언제 또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스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스님들이 이 방송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예? 그냥 스님들도 사연 이렇게 그런 방송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이잖아. 나는 이렇게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스님들은 그 산에 가지고 뭐 좋은 거 입지도 않고 뭐 좋은 거 누리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악마처럼. 예. 그러니까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꿈이 스님 되는 거였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어. 우리 어머니가 독실하는 얘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그 불교 신자라 가지고 저보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야. "스님만큼 좋은 것은 없다. 모든 신도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세상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스님도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막 꼬셨어.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중학교 때는 진짜 스님이 좋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참 중요하죠. 그때부터 의대 가라고 막 이렇게 예? 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니는 의대 안 가면은 그냥 우리 집에 호적 파낸데." 이럴 정도로 됐으면 됐긴데. 예.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 봅시다. 이거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가슴속에 서린 게 많아요. 진짜 의사 집안에는 의사 나고 저 요즘에 하모 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념적으로 뭐 이래서 저래서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저 정치 관계. 의사 집에 의사 나고 변호사 집에는 변호사 나고 그 집안 대대로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 이것도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야. 그런 집안이었어 봐. "너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면 호적 파내버린다." 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동기도 법학과 동기들 중에서 보면은
뭐 삼촌이 뭐 부장판사고 예 그런 거 많았어요. 대통령은 안 되더만. 대통령은 너무 커서 그런가? 너무 커서 그런가? 에게 뭐 우리 집안이 대통령 집안인데 뭐 그 노모 씨 내가 뭐 이게 변호사 해 봤자 뭐 별거 아니다 이 생각하는 건가? 변호사 나부랭이야 뭐 내 그 우리 집안을 추앙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많다. 거기에 내가 변호사 못 되겠는가 이 생각을 했는가?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뭐 사위는 또 변호사를 하더만요. 그죠? 음. 그 집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이 아니면 흔들려. 흔들려 가지고 중간에 뭐냐면 이거예요. "내 다른 거 해 볼까?" 그러면 "아이 뭐 해 봐라." 뭐 "그래 뭐 너 생각도 좋지." 이게 아니야. 네 생각이 나발이고 소용없고 니는 의사 되고 니는 변호사 되고 딱 돼. 안 되면 나가. 오늘부터 나가. 밥 안 줘. 돈 없어. 지원 끊어. 이렇게 하면 한단 말이야 투덜투덜하면서.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예? 하면 됐긴데. 아이고 뭐 지금 생각이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딱 된다. 하면 될 건데 보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붙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보면 뭐 업계가 뭐 어떻고 뭐 뭐 저 과목이 어떻고 시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렇다. 그게 제가 볼 때 집안 탓이야. 집안만 좋은 집안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낀데. 그죠? 어. 저도 옛날에 만약에 중간에 벗어나는 거 벗어나면은 집안에서 호적 파낸다. "너 나가지 마라." 이런 걸 주위에서 딱 잡아 줬으면 됐긴데 왠지 그 다른 짓 하다가 영어 강사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걸 됐긴데. 왜냐면 뭐 "너는 뭐 그냥 우리 그 저기 윤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끝까지 진짜 비려 처먹더라도 했을 낀데 중간에 다른 일 했잖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게 보면은 집안 탓이야. 예. 여기도 그렇잖아요. 기회의 모든 걸 희생할 것. 희생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날 그 저기 만약에 딱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뭐 해야지가 포스트잇 해 가지고 요런 저널에다가 예? 딱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예. 마음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예. 공부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등 머리가 터지도록 집중 훈련해라. 어. 하면 된다. 여전히 아집에 잡혀 있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 아집이란 뭐냐면 내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 뭐 이런 마음 그런 거를 다 아집이라고 생각해. 네 욕심이다. 하기 싫은 마음이다 이런 거. 이건 내가 진짜 인제 법무사 되고 일하면서 저기 이게 좀 그러니까 법무사가 되고 나니까 이 일을 해 보니까 이게 법무사 전에는 '내가 변호사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막연히 뭐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인제 법무사도 저번에 다른 그 동영상 보면은 그 동차 합격객이 보면은 예 좋은지는 모르고 하고 나니까 좋다. 정말 내 진짜 안 됐으면은 안 될 뻔했다. 이건 내 평생의 직업이고 내하고 너무 맞다. 너무 적성에 맞다. 이 생각하니까 변호사를 하면은 뭔가 좀 약간은 법무사니까 뭐냐면 답답한 게 있어. 약간 답답해. 뭐냐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이가 진검을 탁 뽑아 가지고 예 변호사들이랑 팍 한 적 거르고 진짜 뭐 이게 싸우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시비 걸고 이러니까 진짜 변론기를 딱 나가 가지고 한마디 딱 하고 판사한테도 딱 한마디 하고 예 "왜 덤비냐."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법무사는 안 되잖아. 사회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어. 내가 변론서를 내가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변호사가 이게 그 답변서를 쓰고 막 이러면 어때요? 자기 목소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 '아 이거 변호사가 썼다.' 알지. 상대방도 알고 판사도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인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변론서." 이러면서.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뭐 앞뒤 안 맞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도 유치찬란하게 하신대? 이런 걸 한마디 쓰고 싶은 거라. 물론 써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이제 욕망이 착 생기죠. 근데 법무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 법무사는 의뢰인이 쓴 것처럼 해야지. 예. 어디 그 건방지게 그 소장이나 준비서명에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를 다 하고 싶은데 그러고 인제 상대방 뭐 가해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전화 탁 해 가지고 조정도 탁 하고 합의도 딱 하고 예. "아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어떠시냐."고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라. 법무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시도하면 안 돼. 합의하는 것은 서면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탁 하고 싶은 거나 탁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의뢰인들은 그 말 하지. "이것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는데 전 못합니다. 약간 꼬리 설레면 저 법무사인데요. 이러니까 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제 성격에도 안 맞고 뭐 태어나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걸 얼마나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인제. 돈 버는 걸 떠나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걸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별로 인제 모르자면 그거는 인제 수임을 해야 되죠. 수임을.
근데 제 생각에 뭐냐면 만약에 변호사가 된다 이러면은 법무사 이걸 안 버릴 거예요. 법무사직을 하면서 변호사든 개업을 해 놓긴 해 놓는데 법무사를 주로 하는 거지. 이 가만히 생각해 보고 변호사한테 전화 오겠어요? 보증금 떼였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떼였다 이러면은 일단 내 제미나이에 찾아보잖아. 보증금 떼였다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내해 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비싸고 물론 총괄적으로 다 해주지만은 예, 수임료가 비쌉니다. 법무사는 각각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비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60만 원 내외, 조금 복잡하면 한 90만 원 내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법무사한테 전화하잖아요. 변호사는 전화해요? 안 하잖아. 그게 하나의 또 제가 법무사가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무사가 죽어도 안 망한다는 이유야. 왜? 재미나이가 벌써 이렇게 분류해 주는데 법무사한테 가세요. 그게 더 좋대요. 오히려. 예. 재미나이가 알아서 광고해 주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는 전화가 안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웃긴 게 요거 잠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들은요. 영업을 법무사보다 더 뛰어야 돼. 예. 그러니까 저번에 힌트를 많이 줬죠 제가. 추리해 보세요. 왜 그 법원 앞에 주도로에 전부 다 거의 1층에는 거의 법무사일까요? 90%가 법무사일까? 뚜벅이들이 길거리를 손님을 갖다가 인제 우리 업계에서는 뚜벅이라 그러거든요. 뚜벅이들이 법무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다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몸만 있으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만약에 1층에 차려 놔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 뭔가 소개를 받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가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무조건 온라인에 광고를 해야 돼. 광고를 하고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비가 엄청나지.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변호사가 정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 인사를 와요. 왜 오게요? 예. 항상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야 돼. 직접 오진 않아요. 잘 안 와요. 물론 형사 사건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상해를 해 가지고 징역형이 처해야겠다. 그러면 빨리 먼저 전화를 하긴 해야 되죠. 그죠? 그래 가지고 온라인에 찾아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심리가 뭔 일 있다 하면은 "니 아는 변호사 있나?" 이렇게 한다고. "아는 법무사 있나?" 이렇게는 잘 안 해. 그냥 찾아가면 되니까. 전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틀려요. 달라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말하자면은 1차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법무사인 거야. 어. 실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예 나는 법무사 잘 모른다 이러지만은 진짜 맞닥뜨려 보고 50대, 60대, 70대가 인제 그 법원 앞에 잘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법무사가 더 심리적으로 더 가깝고 사건은 그냥 법무사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80%야. 거의 다 그래요. 그럼 변호사인데 왜 가? 법무사한테 가 가지고 하면 싸고 금방 해 주고 서류 같은 거는 법무사지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로스쿨은 실력 없잖아." 어느 순간 그러시대.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옛날에 사법고시도 실력 없는 사람들 많다고 저번에 어디서 얘기했죠. 그죠?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가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책만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개업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무슨 책만 달달 외워. 좀 제대로 공부하고 뭔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게 공부시켜 가지고 전문가인 법률가를 배출하자 해 가지고 한 게 로스쿨인데 결국에는 좀 옛날 사법고시랑 비슷하다. 근데 인제 사법고시도 열심히 공부했지 않냐, 로스쿨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냐. 그건 아니죠. 로스쿨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뽑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죠? 3년 이상은 하잖아 최소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달달 외워 가지고 3-4 살에 그 사법고시 붙은 사람 그러면 실력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추앙하잖아. "와 이러면 사법고시 출신이야. 나이 어렸을 때 붙었어." 개뿔?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사람. 영업 능력이 있어? 뭐가 능력이 그런 사람도 추앙을 해? 그럼 요즘 로스쿨 3년 해 가지고 붙은 사람들은 그러면 실력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보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음. 뭔 얘기하다가 1 시간이 넘어갑니다. 제가 제 동영상은 다 1 시간이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인제 그동안 하고 싶은 거를 오늘 다 쏟아붓는 것 같네요, 열 받은 김에.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그렇고 요것도 먼저 얘기해 드리겠는데 요거는 제가 2차 시험 하면서 앞에 탁 붙였던 거. 마음이 얼마나 볶이길래. '숨 쉬는 한자라도 더 보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니까. 죽지 않는 한 다 핑계다. 계속 핑계 대고 싶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써 놓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핑계다. 지금 제가 인제 저런 각오를 쓸 수 있겠어요? 배 부르고 등 따스면 오늘 영상도 찍으셔 가지고 삐적삐적하다가 이렇게 된대. 만약에 영상 찍는 게 뭐 진짜 뭘 되는 거고 그런 게다 그러면 새벽까지 일어나 찍지. 정신 상태가 안 그렇단 말이죠. 요 옆에는 그때 인제 상법, 상등, 부등 이게 2차 할 때가 아니고 1 차인 것 같은데요. 뭐 상법 뭐하고 민법은 어떻게 헌법 객관식 풀고 뭐 이렇게 막 적어 놨잖아요. 그죠? 저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뭔가 생각이 있으면 이게 적고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책상에 여러 가지 포스트잇 이렇게 갖다 놓거든 색상별로. 줄 이런 거 줄친 거. 진도 같은 거 팍 이렇게 항상 보면 앞에다 갖다 붙이세요. 어. 만약에 뭐 음 어떤 분 보니까 저기 도서관에 가서도 앞에 탁 이게 가구를 붙여 놓더라고요. 좋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서 D-56 이렇게 24 일인 것 같은데요. 60 일. 아마 이게 6월 7월 달인가?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루 할 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2차 때도. 뭐 소장 3 개를 적는다. 부등법은 건조당 이전 등기 정리하고 이거는 했으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공부는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찾아라. 공부는 준비가 거의 50% 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쌓이지도 안 하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돼. 저번에 제가 게시물에 뭘 올렸죠. 뷔페 가 가지고 "뭘 먹을래?" 뷔페 가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는 분은 없잖아. 그죠? 근데 뷔페에 뭐가 총체적으로 있다 이건 알아야지. 그래야 뭘부터 먼저 골라 먹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 뷔페 가자마자 "우와 있다."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그 기름기 있고 맛있는 소고기 갈비가 있어. 소고기 갈비를 한 접시 탁 먼저 드시는 분 없잖아. 그거 먹고 나면은 입맛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시를 못 먹어. 처음부터 스시를 좀 드셔야지.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고기 갈비를 먹어야 되듯이 처음부터 뭐든지 모르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부터 차곡차곡 먹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내가 부등법을 뭘 한다 이러면은 가장 내가 중요하고 나올 만한 저번에도 얘기했죠. 1 순위로 나올 만한 먼저 이렇게 적어라 이랬잖아요. 음. 객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객관식이었는데 주관식도 이렇게 만약에 등기 신청서 이건 그거네요. 는 뭘 하고 자 형법도 중간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나 말았나?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 가지고 아마 그랬나? 어. 아무래도 그 얘기 안 한 것 같아. 한번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책이 있다. 이런 책을 4 권을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은 이걸 미련 없이 분철을 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찢어요 이렇게 진도별로. 만약에 인제 민법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오늘 뭐 공부할까? 앞에서 권리 주체부터 읽지 말고 이렇게 보다가 대충 보면은 뭐 채권법 뭐 소설 뭐 소멸시효는 뭐 대충 알잖아요. 그죠? 어. 뭐 채권이 소멸시효되는구나. 소멸로 뭐 권리가 가는구나. 뭐 있겠지. 뭐 요건이 있겠지. 뭐 안 되는 게 있겠지. 예외가 있겠지. 뭐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도 제가 한번 뭐 실전 민법 해 가지고 어떻게 실전에 민법은 실전에서 작동하는가 뭐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소장을 잘 적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 민법에서 그동안 내가 뭔 민법에서 이게 민법과 관련된 일을 뭐 당했다느니 경험했다느니 이런 걸 찾아 가지고 만약에 사실 근저당 이런 거 어때요? 아파트 지으시면 다 근저당 잡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이자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이거 팔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팔아야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까? 근저당 이게 혹시 팔면은 은행에서 경매 신청한다고 난리하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근저당부터 잃는 거라. 근저당. 잃는데 이거 책을 다 가지고 읽어요? 아니잖아. 그럼 그 부분을 찢어. 그 부분을 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찢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찢냐면은 먼저 이렇게 팍 이게 사이를 틈새를 벌려요. 틈새를 벌려 가지고 이 커터를 가지고 쫙 이렇게 계속 살 이렇게 찢으면은 아시죠? 예. 너무 누르지 말고 틈새를 찢는 다음에 그 중간에 교묘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예 그으면은 중간에 그냥 고거만 착 찢어져요, 고거만.
물론 한 장 같은 거 뭐 에러 나 가지고 그 칼자국 나 가지고 뜯어놔도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 붙여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고 부분만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촉촉 써 놓으면 돼. 그거 싫어요? 그거 싫으면 안 된다는 게 천년만에 공부할 것도 아닌데 마음가짐이 그래요. '내가 1년 보고 이거 버리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에도 보겠다.' 어. 이거 그냥 그런 분들 있죠. 고시책에 가면은 고시원 고시 그 저기 서점에서 파는 거 보면 여기다 비닐을 입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는 해 보고 아무 소용없대. 해 봤으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렇게 책을 아끼면 안 돼요. 몸이 개고생해. 예.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내년에 버려야지. 예. 1차 책은 그렇게 보면 된다. 2차 할 때는 다시 다시 그때 예. 물론 알고리즘 이거 가지고 2 차를 보면 안 되지만은 그 1차 책하고 버린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때려치세요. 항상 요번에 떨어지면 내 진짜 예 진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목숨을 건다. 사력을 다한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거를 총동원 해야 돼요, 총동원. 그래도 될 것만큼 안 돼. 140 명. 어? 그러니까 웃긴 게 요 얘기는 한 번 더 합시다. 시간이 벌써 10 분. 예. 140 명이니까 뭔가 이게 그게 있어요. '와 우리는 해냈다.' 어. 그냥 대충 뭐 '내가 그냥 법무사 붙었다.' 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여라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합격한 사람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뿌듯함을. 나중에 인제 190 명이 140 명이 다 모여. 얼마 안 돼 140 명이. 그래서 술 한잔도 하고 또 끼리끼리 지역끼리도 모이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은 뭐 지역을 떠나 가지고 서로 뭐 만나서 뭉쳐 가지고 한잔도 하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무슨 여행 한 번씩 보니까 우리 때 보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 집단적으로 좋아 안 하고 참여 안 하는데 모임을 해요. 기수끼리 뭐 이렇게 회장 뽑고 이렇게 뭐 또 회비도 거두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해요. 이런 집단의식 서로 돕고. 이 집단이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거. 전국적인 시험인데 옛날 사법원수원처럼 뭐 동기 사법연수원은 그때 1,000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소속 의지가 불분명한데 근데 우리 26기 저는 별로 활동을 안 했는데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그런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만 해도 뭐 9 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모이면은 뜨끈하단 말이죠. 좋아요. '우리는 뭘 해냈다.' 이런 거. 음. 여러분들도 항상 이 고비를 넘기셔 가지고 그런 느낌을 한 번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예 얘기했죠. 예. 진짜 고등학교 동창보다 더 좋다는 거. 음.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부터 읽기가 그런 거라 그래 가지고 '아 저거 잘 나오는 거부터 먼저 정리해야겠다.'라고 나름 정리를 했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거. 예. 이렇게 정리를 했다. 다음 거는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1 시간 더 하면 어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기 이게 언제 했냐면은 2021 년도부터 제가 2022 년에 적은 것 같아요. 그 보면 날짜 보면 2022 7월 12일 여기 항상 업무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 좀 배가 불렀잖아. 저때 바빴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사실 얘기하면은 저때 사무실 일 주일 내내 저기 리트를 좀 준비해 가지고 시험을 쳐 봐야겠는데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법무사 되고 나니까 '변호사가 더 되고 싶더라.' 뭔가 이게 더 인제 큰 소리 좀 치고 뭔가 활기를 치기 위해서. 했는데 역시나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뭔가 좀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주말에 가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게 도서관 가 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일 안 하고 가 가지고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지 또 법무사들처럼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마음을 다잡아야 해지.' 사실 그렇잖아요. 예. 이제는 뭐 그때 법무사 되기 전에 갔던 거 뭐 차도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뭘 하면 또 자랑질 한다 그럴까 봐 그런 거 아니고 좋은 차 내 마음에 드는 차 평소에 갖고 싶었던 차 '정말 저거 타고 싶다.' 그런 차도 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뭔 또 도서관을 가. 앉아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지. '그냥 저녁에 술 한잔 할까.' 그 도서관 밑에 보면 또 초갈비라고 맛있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소주 한 잔하고 집에 가 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 또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정신이 산만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때부터 '싸워 보자.' 하고 인제 매달리는데 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게 노트 이 노트죠. 그래서 이 노트를 하면서 제가 인제 생각한 게 나중에 인제 변호사 되면 이 노트를 보면서 취업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는 중간에 인제 됐고. 말하자면 이제 업계의 상황이 변해지니까 이제 제가 인제 변호사를 안 한 거죠. 그 말을 해야지.
예. 변호사 시작하면 너 왜 요즘 변호사 뭐 안 된다네. 초짜배기 변호사는 뽑지도 않는다는데 왜 그거 하니?" 이렇게 말해야지. 초짜배기 법무사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을 좀 해 봅시다. 초짜배기 법무사라는 말이 없어요. 왜? 법무사는 취업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개업을 해야 돼. 예. 뭐 초짜배기 아니고 이게 의뢰인이 오면 일을 해 주면 돼. 예. "등기해 주세요." 해 주면 되는 거고. "소송해 주세요." "지급명령해 주세요." 해 주면 되는 거고. "채권 압류해 주세요." 해 주면 되는 거고. 초짜배기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저 법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하고 그냥 해 주면 돼. "모른다." 선배한테 전화해 가지고 "샘플 하나 주세요." 예. 주면은 그거 바꿔 가지고 해 주면 돼. 그것도 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 뭐 업계 때문에 뭐 수임이 안 돼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추리 연정 뭐 이거 그죠? "침착하게 정리를 한다." 뭐 이런 걸 다 적어 놨어요. 요 그림도 제가 막막해 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렸는데 제가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8 시부터 전투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얘기를 안 드렸네.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인제 그 딱 앉자마자 7 시에 딱 앉자마자 이걸 먼저 적어 놓고 인제 그 커피 밖에 가서 커피 1 잔 딱 하고 루틴이 있어요. 적고 밖에 옥상에 가 가지고 커피 1 잔 탁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커피 1 잔 하고 이걸 딱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벽 7시 되면 그 생각은 너무 절박하게 들어. 아침 7 시에 딱 되면 8 시 되면 극한으로 졸려요. 여러분도 있죠? 극한으로 졸려. 그럼 그때 그 퍼질러 자면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인생에서 왜 꼭 중요한 순간마다 지옥 같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눈만 뜨면 지옥 같을까?' 그러니까 그 즐겁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지금 그 생각인 거잖아. 진짜 과거에 한번 영광을 누려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누려봤잖아. '야 이게 내 세상이다.' 그죠? 한 번은 즐겁다 이랬는데 근데 그 즐거움은 기억은 아무도 없고 지금 눈 딱 떠다 보니까 한계에 몰려 있고 그죠? 생활비는 없고 공부는 해야 되고 미치겠죠. 잠은 오고 그런 생각? 어. 그래도 인제 '버티자, 버티자.' 이러면서 좀 약간 졸다가 버질러 자지는 안 하고 밖에 나가 가지고 다시 커피 한 잔 또 마시고 와 가지고 인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 그 생각이 생생하네요. 음. 여러분들 들으면 '아 저건 내 얘기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 표준이야. 개고생의 표준.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인제 그 얘기인데 말하자면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 리트 시험 준비할 때 한 건데 요렇게 인제 적어 가면서 글 시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각오도 다지고 여기다가 요런 생각도 쓰시고 오늘 뭐 해야 된다 날짜 쓰시고 여기 뭐 해야 된다 민법 김종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복습해야 된다. 다른 민법하고 인제 그 가족관계 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나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거 가벼운 과목 있잖아요. 가벼운 과목을 중간중간에 쪼금씩 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벼운 과목을 공부하기에는 또 정신이 흔들려. 민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대단한 걸 하잖아요. 붙잡고 있으면은 뭔가 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진도가 안 나가 어느 순간부터. 미쳐. 읽어도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가. 아. 뭐 다른 글에 가 보면 뭐 한 달 만에 독파했다니 한 달 반 만에 1 회 독을 했다는 생각했는데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분명히 내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쓸데없는 데 허비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고 시간에 또는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이런 거 심각하게 안 해도 되지만은 일단은 많이 봐야 될 거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가족관계 등록법은 이게 얇기 때문에 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민법이 벽돌보다. 어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고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신 상태가 나약한 정신 상태. 얼마나 나약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심해로 빠지고 있다. 그냥 빠지고 있는 이런 느낌도 한번 쓰고. 그래서 이런 저널을 이게 계속 이게 유지를 하시면서 대화에 이거 스스로도 달래고 각오도 다지고 진도도 보고 정신도 차리고 예. 이게 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거 이렇게 읽어 가면서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라. 예. 먼지만큼도 희망도 없게. 희망이 없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세상의 밑바닥에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비워져요. 마음이 비워지고 공부가 좀 보이고 집중이 좀 되고 이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탈출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 배부르면 다른 생각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배부르지 않은지 연금도 두둑하고 저기
도서관 저기 지하 주차장에 벤치가 세워져 있고 지갑도 두둑하고 그런데 해 볼까? 안 됩니다. 양보하세요. 법무사 자리는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세요. 더 한계상에 몰리고 세상을 서럽게만 살아온 분들한테 양보하시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 시작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하고 싶고 그걸 갖다가 인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시작하면은. 제가 저기 사실은 그래요. 웃긴 게 그 1차 시험이고 법무사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이고 그렇게 제가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참 그리고 싶은 거라. 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저기 업무와 관련된 그건 하긴 하는데 별로 그림을 안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공부 외에는 다 재밌어.' 이 말을 하고 싶어. 공부 외에는 다 재밌어. 청소도 재밌고 뭐 와이프가 시키는 심부름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공부만 아니면 좋겠어. 뭐 그런 심리가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기분. 어. 5 시에 기상한다는 것은 저희 각오를 얘기해야 되지 저 공부하면서 절대 5 시에 기상한 적이 없습니다. 미치지. 요런 기분 백척강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쪼끔만 실수하면 떨어진다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어. 예. 갈매기가 물고기 저기 새가 날아가는 이런데. 예. 그래서 뭐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 이런 거 보지 말자 영원히. 안 봐집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해 보세요. 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자. 희망은 절망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도 적어 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느낌이 이렇다는 거. 늪에 빠지는 느낌. 늪이다. 발버둥 칠수록 빨려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예. 연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막 스스로를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저게 뭔 말이야.' 하지만은 본인들한테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돛 닦는 이것도 그리고 안 하도 돛 닦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자 이러죠. 무념무상의 경지로 무아의 경지로. 이론적으로 140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달렸으면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업무랑 안 되고 가장 큰 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AI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변호사가 아까도 얘기했죠. 중복적인 얘기 되고. 어 그러니까 무수히 극한 상황, 한계 상황 부딪혀야 된다. 이건 말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적고 나면 희한하게 지키지도 않을 걸 많이 적게 돼요. 근데 그래도 적으면은 마음의 위안이 된다. 내일 보면은 뭔가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가 또 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 이거는 참 긴 세월 20년 이상 동안 무수히 많은 기회를 모두 다 무시하려거나 버리고 지금에서야 왜 이러고 있노. 과연 무엇일까? 자조적인 거죠.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죠, 그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날리고 왜 여기서 나는 그 어 그런 법무사가 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그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밀어붙이시라. 요거는 요렇게 적어 놓고도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각오예요.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이 그림 그리는 데 관심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이게 다른 잡념이 들면은 그냥 나가 가지고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카톡하고 뭐 인스타하고 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막 따지고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낙서를 좀 하시고 스스로와의 대화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다른 짓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낭비가 좀 덜 심해요. 덜 심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때는 7월 10일 2022 시험 바로 직전이었던가 아마 그래요. 7월 14 일인가 그때 시험 치죠. 그래서 잠만 자지 말고 다음부터야 평생 다음부터였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한 속도에 적응해야 된다. 뭐 뇌를 조직하고 반응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거 어디서 들은 거 있으면은 적어 놓고. 이런 것도 웃기죠. "빛이 보여?" "아니요." 캄캄한 이런 생각 이런 동굴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래서 말하자면은 무슨 기회를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면 그거 잡고 또 떨어지고 이런 기분. 그러니까 무수한 이런 거 강박증이죠 말하자면. 저는 웃긴 게 요즘에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요즘에는 아주 좋은 꿈 꾸고 막 이러는데 좋은 꿈이 뭔 꿈인지 알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꿈 꾸는데 저 때는 정말 뭐가 있는지 계속 꿈만 꾸면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안 가는 꿈.
그리고 학교 가 보면은 벌써 시험 다 치고 나만 시험 안 치고. 대학생인데 수강 안 하다가 시험 기간도 놓쳐 가지고 시험 안 치고 F 학점 받는 꿈. 그리고 진짜 사법 시험 치는 꿈도 꿔요. 시험 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붙는데 나만 떨어지는 꿈. 서울대 경영학과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꿈. 돌아버리지. 거의 한 2년 전까만 해도 계속 그 꿈을 꿨는 것 같아요. 꾸고. 와, 그런 그 강박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법무사 되고 나부터는 한동안은 그런 꿈을 안 꿨어요. 세상을 모든 사실 그랬어요. 세상 법무사 합격을 한 다음에 인제 '아 법무사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동기 법무사한테 가서 연수도 받고 그때 연수 받으면서 제가 인천에 있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연수 했거든요. 동기 법무사 회생 파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무실을 한 4 개월 정도 있었는데 동기 법무사는 벌써 8년 동안 업계에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사무장님들 보면은 많은 사무장들이 많아요. 예. 나이 한 60 정도 되시는데 업계 사정을 다 알고 소송이나 회생 파산이나 쫙 하신 분들이 많아.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하고 맨날 저녁마다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업계의 현실을 들어보면은 딱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 법무사가 짱이었네.' 예. 그때 알았죠. 너무 좋은 거라. 어.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니. 사실은요. 제가 인제 사법고시 할 때 법무사 개무시했다 그랬잖아요. 생각도 없었지 뭐. 무슨 법무사.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저번에. 어. 그래서 법무사가 될 유일한 동기는 뭐냐면 대출해 준다는 거라. 그래서 대출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할까.'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법무사 200엔 생활비하고 사무실 그것만 나오면 된다 이 생각했었는데 연수 받으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동기 법무사도 그랬어요. 앞 사무실에 변호사들은 직원 이거 빼고 이게 문 닫고 다른 일 해 본다고 가는데 법무사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진짜 사무원들 줄이고 이런 법무사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무원들이 변호사한테 가기보다는 법무사 쪽으로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변호사 사무원은 진짜 작정하고 광고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찾아오는 게 없어. 근데 법무사 사무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문턱이 낮아. 문턱이 낮아야 누군가가 넘어오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탁 알고 와 법무사가 뭐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라. '와 이 일이 내 일이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정이 아니냐.' 이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1995 년부터 풀린 것 같거든요. 그전까지는 항소심만 올라가도 변호사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심 올라가서 대리인 같으면 변호사가 필수다 이랬는데 나홀로 소송이 인제 그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가 1955 년부터 1 회를 뽑기 시작했는데 그게 되고부터는 이게 뭔가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라. 그전까지 법무사들은 사법서사 이래 가지고 현직의 법원 출신, 검찰 출신 일정 자격자들만 일정 조건에 갖춘 자들만 이렇게 법무사가 말하자면은 법무사업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선발해 가지고 하게 하면서 셀프 소송이 대세면서 이게 법무사가 인제 날개를 단 거지 1995 년부터. 근데 아직까지 제 인식은 1955년 이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판례를 보면서 법무사직을 왜 안 뽑느냐 그게 헌법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법에서 법률에서 뽑아라 했는데 시행 규칙에서 안 뽑아도 된다 하니까 이게 그거다. 그래서 뽑아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딱 해 주니까 그때부터 뽑기 시작했거든요. 병신이지. 그때 이랬으면 지금 아까 저번에 얘기했 빌딩 가지고 있었을 거라니까 초기에. 예. 그럼 지금 끝물 아니에요. 또 그 생각하신다. 지금 끝물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는 끝물 아니에요. 그럼 역사만 깊으면 끝물이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안 하겠죠. 예. 제가 그냥 기우겠죠. 그래서 요것도 인제 했는데 1 년이 더 지나야 족쇄로 해방될 것이다. 그런 간절함. 예. 뭔가 이게 족쇄가 있다는가 그런 느낌인 거야. 예 그 느낌을 적었어요. 지금부터 택도 소리지.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의 시간인데 합격 후는 상상 불가 영역 생각하지 마라. 합격 후에 뭐 하네. 그럼 이걸 보여 드리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 법무사 시험 합격증 받는 그 순간까지만 생각하시지 이후에 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이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쫄리면 나가 댄스 이런 거 뭐냐면은 이 시험이죠. 그죠? 시험 치는데
이렇게 확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쫄리면 나가 뒤지라. 니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도 이제 그 눈으로만 연습한 것 같다.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이는데 이거 숙명. 야 이거. 숙명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고작 법무사 시험 두고 무슨 숙명이고 뭐고 뭐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돼 보세요. 공인중개사 되는 것도 숙명이에요, 숙명.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뭐 개나 소나 되는 것 같지만 공인중개사가 돈 잘 버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잘 나가는 분들도 뭐 법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콧방귀 낄 거예요. 한 건 해 가지고 많게는 뭐 진짜 몇 천만 원씩 예? 받는데 그리고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 몇 천만 원씩 벌어. 얼마나 콧방귀 끼겠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면 뭐 숙명 아니에요 그거 진짜. 저번에 그런 분 봤어요. 그래서 왜 저기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으면은 아니 떡볶이를 팔아도 한 달에 1억 원치를 파는 분들이 있고 순대를 떡볶이 순대를 팔아도 1억 원을 파는 분도 있는데 법무사 시험 해 가지고 뭐 숙명을 넣는데 뭐 인생을 갈았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에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생각할 거야. '아이고 무슨 그렇게 그런 걸 고생을 해. 야 떡볶이 팔아 봐. 맨날 와 가지고 이게 사 먹는 거.' 그렇잖아. 떡볶이는 매일 사 먹지만은 여기 법무사는 매일 사 먹어요? 아니잖아. 그럼 떡볶이집을 하지 그러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저한테는 저게 숙명처럼 그렇죠. 뭐만 하면 실패를 해. 희한하대. 웃긴 게 제가 인제 그랬잖아요. 사법고시를 해 보자. 그땐 그랬거든. 변호사 한다면은 누구나 돈 잘 버는 변호사 이 개념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변호사 시작할 때는 사법연수원 나오면은 몸이 그냥 금덩어리라더라. 일단 결혼 시장에서 1 위. 저 사람도 그랬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 돈 싸들고 가서 사위 맺자더라. 이거. 그거 보고 했지. 그리고 판검사대도 본사물고에서 1위 돼요. 판검사 돼 가지고 뭐 정관으로 가면 몇 억대를 번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 맞죠? 예. 근데 인제 그게 인제 점점점점 떨어진 거잖아요 인제. 예. 그러니까 이제 1000명 뽑기 시작한 게 얼마더라? 2000 년도인가? 예. 1998 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500명 뽑았는데 1000명 뽑기 시작이 이제 2000년 들어가서 1000명 뽑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이 들리죠 슬슬. 말은 그때부터 말하자면 지금부터 26년 전부터 변호사 업계 별로 뭐 없다더라 소리가 그때부터 돌았어요. 그때부터 무한 경쟁이니 뭐하나 뭐 신문에 보면은 막 이랬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와서 뭐 어깨가 버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부터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시작을 하려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꼭 시작하면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대?' 이 생각을 한 거지. 음. 그래 갖고 그때 뭐 하여튼 가면은 그 대기업도 이게 취직하면 과장급 음 그렇게 갔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벌써 과장급이 아니고 대리급이고 연봉은 5천 밖에 안 된다더라. 지금으로 하면 8천 정도 되겠네요. 그게 어디야 근데. 지금도 그것도 안 되는데. 무조건 평직원인데. 예.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만 시작하면 뭐 안 되노?' 그래 가지고 제가 결정적으로 인제 그때 때려친 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취직해야 된다더라. 결혼도 잘못한다더라. 별로 인기 떨어졌더라. 그래 인제 학원 업계로 갔더니 저희 집안이 또 학원하는 업계거든요. 형님하고 누님하고 그때 학원을 잘했어. 그래 갖고 월 진짜 3-4천 벌었어요. 바글바글했어 그때. 뭐 특목고 이래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붐이 일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누나가 딱 내를 보기에는 그렇죠. 예. 자기 표현이 그래. "집에 가면 돈을 그냥 발가락으로 돈 쓰는데 뭘 니 해 가지고 할래? 그럼 니 학벌이고 이러면은 강사하면은 그냥 나중에 학원 차려 놓으면은 그냥 뭐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돈을 진짜 발가락으로 쓸 건데 뭘또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인기 떨어 가지고 그렇게 할래?" 이러니까 그 유혹에 한라당 넘어간 거지. 그때 맞았고 진짜 바글바글했어요. 우리 누나는 보면은 인제 그 저는 물질적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하여튼 뭐 좋은 차만 나오면 바꾸고 맨날 백화점에만 가 있고 이러니까 돈 잘 버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글로도 넘어갔어. 웬걸? 딱 2년 지나니까 정책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라. 특목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시험 치지 마라." 이러면 학원 보낼 이유가 없죠. 그래 가지고 학원을 나와서 그때 또 인제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해 봐야겠다.' 이래 가지고 면접
토익 이게 유행이었어. 그때가 2000 한 하여튼 2007 년, 8 년, 9년 이때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2000 하여튼 2005 년도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토익 학원이 많이 생겼죠. 어. 뭐 스터디고 뭐고 하여튼 모든 게 토익이었어. 뭐 공사고 뭐 하여튼 뭐 예? 그냥 취업하려면 토익이었으니까. 게다가 영어 면접 이거 있으니까 영어 그냥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도 그때 그 영어 과외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이거 열심히 해가 토익하면 되겠는 거라.' 그리고 제 꿈이 뭐 '영어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 서면 뭐 중심가에도 파고다 뭐 장난 아니었죠. 그때 뭐 그런 거 있죠 뭐. 예? 예. 1 타 강사, 토익의 1타 강사. 들어보면 한 달에 3-4천 번대. 나 아주 자신감 있는 거라. '그 도전해 보자.' 이래 갖고. 좋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시작해 보자 그래 하나하나 인제 기반을 쌓아 갔더니 웬걸 그때 1915 년인가 1900 청 아야 2016 년인가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블라인드 채용. 영어 필요 없다. 토익 필요 없다. 예. 성적 보지 말고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 뭔데? 어떻게 뽑으라는 건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문재인 정권을. 어. 그러니까 인제 토익을 안 하는 거라. 그때도 세상이 원망이 되더만. '어찌 그리 내가 뭘만 해 보려면 이 세상에 그런가?' 이 생각이 들더만. 그래서 이제 법무사를 또 됐잖아요. 음. 그런데 AI가 똑 되어 가지고 또 그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하려면 뭐가 안 돼?'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말하자면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해 주면 좀 이게 쏙 설명이 될까? 예.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말하자면 공감해. 한번 그 같이 한번 공감해 본다는 뭐 이런 거. 예.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인제 시장에 떡볶이집을 하고 있어.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법무사들은 시장의 맛집이에요. 부산 진시장, 부천시장 맛집. 동네 맛집. 10,000원, 20,000원에 맛있는 거 먹고 지는 집. 맨날 가잖아요. 툭하면 가잖아. 근데 그런 맛집이 있는데 떡볶이집이 아주 맛있어요. 튀김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튀김하고 떡볶이집 잘 차려 놓으면은 목 좋은 데 차려 놓으면 진짜 삘덩 올려요. 뭐라고 변호사해, 뭐라고 법무사해. 그거 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아 이거 뭐 떡볶이집.' 그것 때문에 돈 못 버는 거야 사실은. 음. 근데 물론 위험은 있지. 뭐 식당 같은 거 뭐 좀 많이 망하니까. 제가 볼 땐 식당 가면 떡볶이밖에 없어요. 떡볶이, 튀김, 순대. 이거 만구진리야. 맛있는 도너츠. 맛있는 도너츠 보면 아저씨 맨날 튀기잖아요. 이거 말하면 그냥 입이 아프지. 근데 그 옆에 무슨 뭐 요즘까지 큰 카페 베이커리 하나 턱 살해 놨다. 누가 먼저 망하겠어요? 큰 카페 베이커리가 먼저 망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일단 고급스럽고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안 가잖아. 물론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겠지만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은 이 떡볶이 튀김집을 못 이겨요. 어.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이 생각이 들잖아. '좀 비싸다. 오늘 돈 좀 써 볼까?' 이렇게 해야 가지. 내 주머니 좀 사정이 그러면 그냥 떡볶이 먹고 만다고. 근데 떡볶이집이 망하겠어요? 떡볶이집이 옆에 호텔 들어선다고 망하냐고. 안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떡볶이집 망할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어. 그게요. 그래서 말을 다 했나 싶으면은 위에 거 뭐 하나 빠뜨려 놓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예. 이거 한계상황 탈출한다는 각오. 공부의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 예. 이거 고만가지 나오고 싶었고 저는 그림을 그렸는데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주위의 시선은 개무시해야 된다. 일단 개무시해야 된다. 저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고 극복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왜? 예. 그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찌르고 뭐 "찔렸다." 이러면 또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제 동료사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한 이유가 규칙적인 생활도요. 예 정신이 뭔가 좀 해야 규칙적인 생활이 되는 거고 이게 물고 물리는 게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이게 되는 게 규칙성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정신이 좀 잡히고 또 정신을 잡아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저게 하나로 무너져 버리면은 뭔가가 자꾸 균열이 생기면 나중에 필필필 이런 거 다 부서서 산산조각이 나요. 되도록이면은 규칙 생활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규칙성은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이 해이해지거들랑 그때서 제가 말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정신을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렇게 3 박자가 안 맞아야 됩니다. 일단 정신이 예
나를 잡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받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공부 방법론, 1 차 공부 방법론, 2 차 공부 방법론처럼 그게 또 잡혀 줘야지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3 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끝으로 저는 법무사의 그 시험에 관한 노하우는 모든 게 인제 시리즈가 완성된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다른 또 뭐 이슈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요 스터디 한번 얘기했는데, 스터디 장점은 일단 좋은 거는 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덜 볶인다. 학원 가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학원 가는 것처럼 덜 볶이는 단점이 더 크죠.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인제 한 40대 50대가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모이면요. 예. 안 됩니다. 사고 쳐요. 예. 그다음에 마음에 좀 의지하고 싶은데 서로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사고 쳐요. "오늘 술 한잔 할까?" 사고 칩니다. 철저히 외로움과 싸우셔야지 뭔가 동기의식, 동료의식 이러면은 꼭 옆으로 새게 돼 있어요. 단점이 더 크다. 위험스럽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 중년들이 모이면은 안 된다. 나중에 인제 이런 거는 다 가지시고 법무사 된 다음에 인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휴식 같은 거 절대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하다 보면 정말 지친 때가 있어. 자, 지친 때가 있으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게 요런 아까 진도 위주로 쉬어야 돼요. 진도 위주로. 하루 정도는 미룰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요 말씀도 드리겠는데, 진도를 이게 하다 보면은 절대 자기 진도를 100% 오늘 못 채워요. 진짜. 해 보세요. 마음하고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지만이 어떻게든 극복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더 처지게 돼요. 그래서 진도를 해 놔야 되는 게, 그걸 항상 유념해 두고 내가 오늘 쉬면은 요 진도가 처지는데, 말하자면은 뭐 오늘은 채무인수 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좀 이게 너무 피곤해 가지고 쉬어 봐야겠다. 그러면은 채무인수하고 내일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진도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푹 쉬어 버리면은 계속 쉬고 싶고 뭐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일 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여유를 주면서도 항상 자기를 다그칠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딱 있어야 돼요. 요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자기 자신한테 쓰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쓰레기 좀 치워 줘." 이러면은 안 치웁니다. "여보 밀가루 좀 그 한 포대 사다 줘." 이러면 언제 사다 줄지 안 해 줄지 하기 싫어요. 그 발딱 일어나서 나가는 그 사람은 별로 없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한과 방법과 이런 걸 딱 해 주면은 발딱 일어나서 가요. 빨리 해 버리자 이런 식으로. "여보 오늘 3 시까지 무슨 밀가루 요 앞에 마트에 가 가지고 좀 사다 주면 참 고맙겠어." 이렇게 하면은 발딱 일어나서 가요. 근데 이걸 어디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거 맞더라고. 근데 그냥 막연히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미루게 돼. 예.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더 본격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드린 가장 핵심이, 자기 정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무조건 목록을 만들어 놓고 맨날 쳐다보면서 그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은 집에 몇 장을 만들어 가 집에도 앞에다가 붙여 놓고 자기 저널에다가 써 놓고 포스트잇 써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예? 이것도 다시 얘기 드릴게요. 벌써 2 시간째인데. 물론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만약에 채권 양도한다 이러면 그것도 막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서도 목차를 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렇게 뭐 이게는 많이 안 적어 놨는데요. 그 채권 양도에서도 안에 사실 목차를 책을 봐 가지고 요거 언제까지 한다 그래 고 세부 목차를 다시 적으세요. 예. 그래 가지고 고 목차를 정리를 했다 이러면은 기억도 좋아. 뭔가 객관식을 풀어도 정리가 뭔가 기억이 단절된 것 같아. 그러면 기억도 잘 되고 나중에 분간이 잘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갖다가 적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에이고 여기 뭐 있는데 그냥 나가면 되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 이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그거잖아. 그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그냥 말하면 그걸 못 넣어. 노량진에 가 보면은 학원 수업 6 시에 들으려고 새벽 4 시부터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잖아.
그냥 공부하면 되지 무슨 4 시부터 기다려. 근데 뭔데 에너지를 낭비해. 그게 스스로에 대한 각오이자 스스로에 대한 그거예요. '졸지 않겠다.' 근데 뭐 8 시 10 시쯤 뭐 하여튼 말하자면은 한 시험 강의 시작 한 10분 전에 뭐 들어가 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는다. 정신 상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음. 근데 안타까운 거 보면은 한 번씩 저 노량진 그거 보내거든요. 누구는 얘기 안 했지만 제 구독자한테 저한테 연락하신 분 노량진에 노량진에 있다고 전화 주셨던데. 열심히 하세요. 예. 그냥 노량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그 세부적인 상황을 모르겠는데 노량진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각오인 거지. 근데 이거 신림동 고시전 얘가 유튜브 한번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 이것도 근데 뭐 일단 광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식당밥 많이 먹었거든요. 노량진에 가면 그거잖아요. 고시 식당밥 맛있죠, 그죠? 맛있어요.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은 저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 저 혼자 챙겨 먹으니까 억수로 부실하게 먹어. 어. 먹는 집 많은 척.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식당밥이 1,000원이었나 1,300 원 그때 먹어서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다. 요즘에 한 3,000원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은 다 같이 앉아서 먹잖아. 식판에 이래 와 가지고. 물론 다 같이 안 앉아서 먹는 식당도 그때 있었는데 잘 되는 식당 가면은 4 명씩 딱딱딱딱 이게 채워서 앉게 그래요.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서 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림동 처음 갔을 때 그게 참 희한한 풍경이었는데 나중에는 인제 한 1년 있으니까 적응이 되대요. 처음 가니까 적응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예. 그런 거 낯선 것도 이제 적응하면서 다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런 거. 낯설음. 그것도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참 그런 것도 추억이 되네요. 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져요. 근데 인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덤덤해지면 돼. 근데 희한하게 공부를 해 가면은 저런 게 덤덤해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모든 게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드렸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법무사 하면서 제가 직접 적은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없나 없습니다. 민법 이거 기본서 예? 기본서. 제가 처음 영상 때 만들 때는 요거 한번 잠깐 얘기 드릴게요. 요게 좀 좋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책이 무겁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하자면 이런 것도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짜증이 나. 왕짜증이 나. '이거 왜 반질반질하게 만들었지?' 예. 이게 빛이 보면 이게 비쳐. 그런 것도 하나 빤질라 그러고 시험 칠 때 그러잖아요. 시험 칠 때. 요 얘기 한번 합시다. 시험 칠 때. 여러분 이제 객관식 시험 치잖아요. 보시는 분 중에 이제 객관식 시험 두신 봤는데 삐그덕거린다. 옆에서 코 푼다. 감독관이 왔다 거린다. 왔다 갔다 거린다. 그다음에 옆에서 뭐 연필로 딸까닥거린다. 그리고 뭐 책 읽는 데 바시락거린다. 자, 이런 거요. 다 정신력입니다. 극복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인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게 그런 거는 투덜댈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장 시간에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벌써 감정적으로 컨트롤 안 하고 앞에서 삐걱거리는 이 시간에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은 시험 망친 거예요. 1 년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하겠어 그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똑같아요. 양궁 우리 대표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북치고 장구치고 옆에서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얘가 정신이 흔들려 가지고 관행을 벗어났다. 누구 탓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축구장, 야구장 잠깐 야구장 현지에 잠깐 양궁 연습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거기 해 가지고 한 10분 쏘고 간다잖아요. 그죠? 야구하는데. 족치고 장구치고 나팔 부르고 일부러 야유하는 사람도 있고 "너들 뭐 하냐."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쏜다잖아요. 연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신경 쓰인다.' 이러면은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느냐? 중고딩들 도산 가면은 중고딩들 거기 있어요.
성인반 있고 성인 독서실 있고 중고딩 독서실 있어. 중고딩용 그 열람실 있어요. 중고딩용 열람실 중고딩 중간에 가요. 공부하세요. 시험하세요. 난리야 옆에서. 뭐 떠들고 막 이게 뭐 하고 뭐 툭닥거리고 뭐 던지고 가방 틱 놓고 뭐 난리야. 코 풀고 뭐. 그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으면은 '아 이렇게 연습해야 돼.' 그게 저번에 거기 칸막이 없고 이게 오픈된 데 가서 놓고 하라는 이유가 옆에서 툭닥거리고 해도 거기서 공부하라는 이유가 아마 그거예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사는 거잖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것도 그거다. 이제 그런 것도 뭐 나중에 따로 그것만 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좀 없는 것 같네요. 이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600 이거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이 뭐 있더라고요. 열심히 들으시고 막 "여기 다 들었다."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 인증하시려면 댓글 좀 남겨 주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 맞잖아요. 누군가를 인정해 주시고 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고맙죠. 같은 소통하시고. 600 넘어갔는데 한 1000 명쯤 되면은 제가 한 생방송 한번 해 버릴까?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뭐 글 올리기는 멀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저도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법무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좀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한 500 넘으면 해 볼까 했더니 제미나이가 확률적으로 그 500 명이면은 한 3-4명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런 거라. 물론 1 명도 중요하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명이 와서 저하고 뭐 이게 대화를 하더라도 저도 얻을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얻을 것이 있고 중요하단 말이죠. 뭐 진짜 뭐 몇천 명씩 들어와 어떤 생방 보니까 그렇대요. 몇천 명씩 들어와 가지고 뭐 히히호호 하하호호 이런 댓글만 올라가고 뭐 거기 가서 뭐 얘기하고 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라. 진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엔터테인 방송 같은 거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고 한 분이라도 고민을 들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진짜 뭐 거기 얘기하는데 한두 명 들어와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최소한 한 10 명은 오셔 가지고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좀 대화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죠? 또 공동 관심사를 좀 나누고 이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00명 되면은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가서 한 800명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그래서 그 얘기 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한 100명 될 때까지는 와 이게 뭐 가슴을 졸였거든요. 그래도 100명 되면은 뭔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이 영상도 잘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올리니까 좀 이렇게 영상이 좀 이렇게 제 뭐 주제치고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뭔 일 있으면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주제치고는 잘 되는 것 같다 전파가. 뭐 이러니까 기분도 좋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고 그런데 벌써 2 시간째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괜찮아. 예. 할 얘기가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해야 될지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아까도 저기 게시물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일이 해야 될 게 지금 산더미처럼 있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일은 뭐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더 밀려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시간이 걸릴 일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정이 다 돼 있고 뭐 급하게 틀어 막아야 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바삐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면 또 너무 직접적이고 이러니까 좀 이게 우선시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이게 우선시 된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제 복지에 뭔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해 주시고 저도 뭐 빠이.